중국 난징. 수백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체포가 도시를 뒤흔들고 전국을 불신과 공포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바로 홍수 공슈, Red Uncle. 빨간 립스틱, 붉은 치마, 가발을 쓴 중년 남자. 겉으로는 친절한 이모처럼 다가왔지만 그 뒤에는 수백 명 남성의 은밀한 순간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여름 중국 난징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중년 남자가 빨간 립스틱 바르고 치마를 입고 남자들을 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유 한 팩, 수박 하나, 식용유 반 병. 이것이 입장료였습니다. 이 작은 물건들은 일종의 의식 같았습니다. 도착한 남성들은 문 앞에 놓인 분홍 슬리퍼를 신고 씻어낸 과일을 함께 먹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씻고 오라는 말. 이어지는 것은 성적 행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연스럽고 합의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장과 벽에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전부 몰카로 촬영됐습니다. 얼굴 그대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0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1600명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남성의 신고였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퍼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낡은 철문 앞에서 경찰이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여성이 아닌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이 번져 있었고 치마가 허술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매우 허름했습니다. 하나, 탁자 하나, 반쯤 먹다 남은 수박. 하지만 경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벽 구석구석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짝이는 렌즈가 보였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였습니다. 압수된 저장 장치에는 수천 개의 영상 파일. 평범한 남성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직장인, 학생, 기혼자, 약혼자까지 모든 계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체포 후 며칠 만에 인터넷에 충격적인 콘텐츠가 퍼졌습니다. 난징 TOP 10남자 콜라주였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고 각자에게 조롱 섞인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계절남,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이나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골 고객이었군요. 가죽 재킷 남. 약혼녀가 영상을 보고 즉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이미 맞춰져 있었고 예식장 예약도 완료된 상태. 청첩장은 이미 발송된 후였습니다. 우유남. 입장료로 가져온 우유를 들고 왔습니다. 수박남, 큰 수박을 양손으로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입장료 치고는 성의가 있네요 라는 비아냥 댓글이 달렸습니다. 반병 기름남, 식용유 병이 정확히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쓰던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안경 쓴 남,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겁니까? 운동복 남, 헬스장 가는 듯한 차림새에 근육질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몸은 관리하면서 다른 건 관리 못했네요. 약혼녀 미셸이 SNS에 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3년간의 약혼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글은 수십만 번 공유됐지만 동시에 밈으로 소비됐습니다. 웨딩드레스 취소남, 예식장 노쇼남이라는 새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밈 제조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홍숙의 지하방이 레고로 재현됐습니다. 남자들이 줄을 서 있는 피규어, 이미지가 확산됐습니다.
AI로 합성된 영상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 정치인, 심지어 해외 정상까지 홍숙의 집 앞에 서 있는 합성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 사진을 올리는 남성들은 표적이 됐습니다. 당신은 몇 번째입니까? 홍숙 콜라주의 이름 올랐습니까? 악의적인 댓글이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클럽 전광판에는 술 안 마시면 홍숙집 보낸다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얼굴이 드러나면서 웃음은 빠르게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사람도 연루됐을까요?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과 남자친구를 의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남자들을 세 가지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질문하지 않은 남자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무지했다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둘째, 알면서도 계속한 남자들. 목소리가 이상하다거나 손이 크다거나 체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냥 무시하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합니까? 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셋째, 속았다고 주장하는 남자들. 당신 여자 맞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봤고 맞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카메라에 촬영됐습니다. 피해자냐 가해자냐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영상이 퍼지고 얼굴이 노출되고 인생이 흔들리는 건 모두에게 똑같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불륜하다 걸린 겁니까? 한쪽에서는 주장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촬영됐지 않습니까? 불법 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른 쪽은 정반대로 반박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간 겁니다. 배우자와 연인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가죽 재킷 남의 약혼녀가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신혼집 계약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영상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글은 하루 만에 50만 번 넘게 공유됐습니다. 댓글창의 논쟁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불륜한 사람들이 피해자라고요? 불법 촬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측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였습니다. 영상은 이미 퍼졌고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공포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HIV가 확산됐다. 성병 감염자가 수백 명이다. 처음엔 근거 없는 소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난징 시내 주요 병원들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무료 검사 창구가 긴급히 개설됐습니다. 검사 받으러 온 사람들의 줄이 길어졌습니다. 어떤 병원은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300명 넘게 검사 받으러 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일부 양성 반응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SNS에는 병원 대기실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예약이 2주 후까지 꽉 찼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급증했습니다. 게이들이 문제다. 이게 다 동성애 때문 아니냐? LGBTQ 인권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정체성과 전혀 관계없는 불법 촬영 범죄입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도 검사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루머는 사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그 집에 간 겁니까? 이유를 분석해보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유, 수박, 식용유, 휴지. 합쳐봐야 몇천 원에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둘째, 분위기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분홍색 슬리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과일이 깨끗이 씻겨서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환대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셋째, 판단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심리적 의존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접근이 매우 쉬웠습니다. 연락하면 바로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다섯째,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유적으로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난징에 좋은 곳 있다. 조건 좋고 부담 없다. 이 5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우유 한 팩, 수박 하나, 휴지 한 상자. 공짜처럼 보이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제공한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몸, 그리고 사생활 전체였습니다. 영상은 촬영되고 저장되고 나중에는 판매됐습니다. 가져온 건 우유였지만 실제로 내놓은 건 자기 인생 전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조롱했습니다. 우유 한 팩 값으로 인생을 날렸네요. 수박 하나가 결혼식 비용보다 비쌌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거 우리 회사 과장 아닙니까? 이웃집 사는 사람 같은데요? 웃음은 급속히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공짜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댓글창은 말 그대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여성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여자가 피해자였으면 남자들은 무조건 조롱했을 겁니다. 이제 남자들이 당하니까 피해자인 척합니까? 남성 측에서 반박했습니다. 여자가 피해자였다면 전국적으로 훨씬 더 큰 분노가 터졌을 겁니다. 남자가 피해를 당하니까 다들 웃기만 하네요. 댓글은 하루에 수십만 개씩 달렸습니다. 또 다른 논쟁점은 언론 보도 방식이었습니다. 초기에 많은 언론이 홍숙을 홍 아줌마, 홍 누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여성이 아닙니다. 단지 남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여장을 한 남성입니다. 왜 여성을 모욕하는 별명으로 부릅니까? 남성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홍형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습니까? 단순한 범죄 사건이 거대한 성별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다들 웃고 떠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 포착된 남자들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지만 영상 유출 후 즉시 학교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했고 그는 더 이상 교실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30만 팔로워를 가진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후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협찬 계약들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아내는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혼이 취소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어떤 결혼식은 일주일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하객 200명에게 이미 청첩장이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영상을 보고 서로를 의심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저거 우리 매형 아닙니까? 아니에요. 닮았을 뿐이에요. 가족 간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대기업 부장급 직원의 얼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회사는 그를 즉시 대기 발령 조치했고 결국 그는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밈으로 소비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숙 사건이 터지자 중국 언론은 초기에 폭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난징 충격 사건, 1600명 남성 피해 추정. 조회수는 수억 단위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난징 도시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했습니다. 전국이 난징 남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옵니다. 언론사들은 갑자기 보도 자제령을 받았습니다. 홍숙이라는 이름조차 기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밈은 검열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기사 삭제 스크린샷을 캡처해서 돌렸습니다. 검열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미 다 퍼졌는데요? 홍숙 사건은 중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판 엠번방 사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감 이렇게 불렸습니다. 일본 트위터에서는 난징레또 쇼프산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만화로도 그릴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미국 레딧에서는 전용 토론 게시판이 개설됐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컨센동이의 문제입니다. 성별을 속인 것 자체가 성범죄 아닙니까? 불법 촬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 인터넷 밈 문화의 속도가 정말 무섭네요. 서양권에서는 윤리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성별을 속였다면 성적 동의 위반입니다. 어차피 불륜 목적으로 간 사람들 아닙니까? 토론은 수천 개 댓글로 이어졌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밈 소재이자 윤리 토론의 주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건의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주요 데이팅 앱들에서 난징 출신 남성 금지라는 문구가 필수처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징 출신 남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왜 제가 출신지 때문에 차별받아야 합니까? 여성들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600명이나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만연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끼리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 얼굴이 콜라주에 나온 사람 같은데요. 난징은 원래 역사와 문화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홍숙의 도시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관광객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난징 가면 수박 들고 다니는 남자 조심하세요. 난징 관광청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밈은 공식 홍보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밈 문화의 이면에 가려진 현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극적이었습니다. 홍숙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 공짜에 현혹되는 인간의 심리,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 통제 불가능한 인터넷 밈 문화, 정부의 검열과 그 한계, 젠더 갈등, 그리고 2차 가해의 잔인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 속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영상에 포착된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난징이라는 도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홍숙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밈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그 여파는 계속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웃음과 밈 뒤에 가려진 진짜 비극,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이 만들어낸 잔인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인생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